공짜입니다, 공짜. 서울 원룸 오피를 사셔야 돼요. 어디에 몰릴까의 싸움인 거예요. 오피스텔 2차전이 시작됐다. 대세 상승기였는데 그때도 비슷해. 투자금은 무갭입니다, 무갭. 풀피도 가능해요. 얘네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원룸이 제일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 원룸 오피스텔이 오른다 이 주제로 급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요즘 오피스텔 사러 다니잖아요. 부동산 가면은 내가 빨리 원룸 오피스텔을 사야겠구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칠까봐 빨리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 만든 PPT를 조금 수정을 한 거예요. 이제 원룸 버전을 바꾼 건데 세 줄로 요약을 하자면 서울 원룸 오피를 사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절대 가격이 너무 쌉니다. 1억 6천에서 2억대. 투룸은 50% 정도 올랐을 때 원룸 오피는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 원룸으로 유동성이 올 때가 됐다. 그래서 빨리 6월이 가기 전에 계약을 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장모님이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왜요? 물어보니까 구독하면은 돈이 나가는 줄 알았대요. 공짜입니다, 공짜. 오히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계속 돈 되는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면 빨리 누르세요. 부동산 상승 원리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심리가 80%고 유동성에 의해서 오른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원룸 오피스텔에 심리가 가 있고 유동성도 그쪽으로 올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물릴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더 이상 투자할 곳은 없어요. 서울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 중소도시 아파트까지 왔어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서 지방 아파트이나 서울 투룸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서울 원룸 오피인 거예요. 어디에 물릴까의 싸움인 거예요. 사천 같은 소도시 아파트에 물릴까? 상가 지산에 물릴까? 서울 빌라나 서울 오피스텔에 물릴까? 저는 서울 쪽이 더 유명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리더라도 10년 동안 장기 투자, 그러니까 존버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월세가 잘 나오는 서울 빌라나 서울 오피스텔은 물려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오피스텔이 왜 오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동안 1000대를 받았는데 이제 비주택이란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투자 시 이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고 대출도 아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청약시에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금 취득세 13% 내고 투자 못하죠. 그래서 취득세 4.6%만 낼 수 있는 법인의 투자처가 유일해요.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는 제일 큰 이유는 쌉니다. 그동안 오르지 않았고 이미 투룸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원룸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2차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면 중개소 소장님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전화하기 바쁘고 계약하기 바쁘셔서 잘 설명 안 해줘요. 이때가 빨리 사야 되는 때예요. 오피스텔 공급량, 자 보겠습니다. 올해 공급량이 최저라고 작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강남은 심지어 원룸조차도 매매가 활발해서 전세 물량이 매매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남이 오르면 그 여파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겠죠. 자, 오피스텔 입주량, 요거는 제가 21년에 투자할 때 통계를 잡은 건데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22년에 오피스텔이 아주 입주가 적다라는 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때가 오피스텔 대세 상승기였는데 그때도 비슷해요. 입주량이 아주 적었어요. 오피스텔 입주량이 적은 때가 다시 한번 오고 있다. 요거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귀해진 오피스텔 신규 물량 최저치. 제가 22년에 신규 물량이 적다 그랬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어요. 오피스텔 공급 통계는 부동산 R114가 거의 유일합니다. 작년에 분양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대세 상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화폐 가치 하락하고 인건비, 건축 자재비가 상승했죠. 신축은 이제 원룸은 3억, 이제 투룸은 6억대에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건 작년 얘기고요. 올해 분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발 전쟁을 통해서 건자재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신축은 원룸 2억대, 투룸은 지금은 이제 5억 정도 합니다. 주택 규제로 갈 곳이 없는 유동성 때문에 오피스텔로 그 유동성이 몰리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했죠. 기름값 오르고 레미콘, 철근, 목재 다 오르고 있어요. 건축비가 올라서 아예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공사비 더 달라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미 다 지어진 준신축들은 얼마나 싼 거예요? 이미 지어진 게 저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금액이 너무 쌉니다. 금액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원룸 1억 6천이랑 2억 2천 사이대의 물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에요. 너무 작은 거 말고 전용 20에서 24제곱미터 사이 정도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거든요. 요 가격대에 있는 서울 오피스텔 역세권이라면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화면을 캡처하실 분은 요걸 캡처하시면 됩니다. 자, 사야 할 오피스텔은 미혼 직장인 여성과 신혼부부를 주 수요층으로 보시면 돼요. 강남, 여의도, 서울 시내 접근성이 중요하고 역에서 직선거리로 350m 이내. 제가 투룸에서 1.5룸을 추천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원룸을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원룸이 제일 중요하죠. 연식은 10년 내외 정도는 괜찮고요. 세대수는 200세대 정도. 주차가 좀 중요합니다. 기계식 주차보다 자주식 주차이어야 합니다. 관리비도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내가 투자하기 전에 내가 2년 뒤에 물건을 팔 때 누가 내 물건을 받아줄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은 임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실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많은 곳이 좋은 오피스텔이니까 그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 원룸 수익률 서울 오피스텔 기준으로 5.0%대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 정도 오피스텔 수익률이면 매우 훌륭하다고 봐요. 4.5%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투룸 1.5룸은 4%대는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룸 수익률 5%면은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괜찮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다음 투자자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혼 직장인 여성을 주 수요층으로 잡습니다. 미혼 직장인은 치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고 집에 들어가는 귀가 동선에 유흥가가 아니어야 돼요. 모텔이라든가 무슨 술 먹는데, 대표적으로 남부터미널역 있죠. 그쪽은 모텔이 많고 그래서 그 미혼 직장인 여성이 살고 싶은가? 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 들어요. 직장까지 당연히 1시간 이내는 돼야겠죠. 쇼핑 문화생활까지 접근성도 당연히 좋아야겠죠. 미혼 직장인 여성이니까. 그리고 가끔 맞벌이 신혼부부가 원룸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장 간 거리도 봐야겠고 좀 면적도 넓어야겠죠. 그리고 차가 있을 거니까 주차도 편리하겠고. 유튜브에 오피스텔 신혼집 쳐보세요. 그러면은 신혼집으로 이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무주택 지위, 청약 지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주근접 오피스텔을 강조하면서 강남, 여의도 시청 접근성이 중요하다. 거기 옆에 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바로 갈 수 있는 노선도 괜찮습니다. 그게 2호선이에요. 2호선은 서울을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2호선을 사면은 서울 3대 업무지구에 다 갈 수 있다. 거기다가 문화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좋은 노선이다. 그 초창기 영상에서는 가산 디지털 단지랑 구로 디지털 단지를 뺐어요. 거기는 투룸이 잘 없고 원룸 위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직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젊은 청년들이 일하면서 살기에도 아주 또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를 제가 이번 영상에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호선, 9호선에 주목하라. 2호선은 2분 간격으로 오고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옵니다. 강남과 서울 전역을 순환을 하죠. 그리고 9호선은 여의도랑 강남을 10분 만에 주파해요. 이 두 개 호선 근처에만 살면 실패는 없습니다. 쇼핑 그리고 문화생활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2호선 사는 것은 추천을 드려요. 아까 구로 디지털 단지도 2호선이죠.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 350m이고 적어도 5분 안에는 집에 도달해야 되고 귀갓길이 괜찮은 그런 오피스텔을 사셔야겠습니다. 뭐 투룸 같은 경우는 40제곱미터, 제가 당산역 리버리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는 투룸은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당산역 리버리지 투자를 했었는데 요건 작년 시세예요. 작년. 지금은 5억이 넘어버렸어요. 이때도 많이 오른 거였는데 더 올랐죠. 1.5룸은 전용 30에서 40제곱. 예시로 든 게 신림역 3모더 프라임타워.
30대 미혼 여성은 좀 넓은 데 살고 싶은 수요가 있어요. 방과 거실을 분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데는 신혼부부도 거주 가능해요. 근데 서울에 의외로 1.5룸이 많이 없습니다. 3호 더 프라임타워라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시세입니다. 2억 8천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거래 가능한 매물은 3억 1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너무 안 올랐어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 원룸도 지금 이게 작년 실거래 기준인데 아직도 이 가격이에요. 원룸도 3호 더 프라임타워는 사도 괜찮다. 마포 한강 프로지오를 제가 여기 예시로 뒀는데 절대 금액 기대가 이건 비쌉니다. 제가 원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2억 내외 하는 그런 오피스텔 그런 걸 사시면은 괜찮다. 근데 강남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가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강남을 제외하고 여의도나 서울시청 뭐 당산역 인근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하기 괜찮다. 투자금은 무갭입니다. 무갭. 풀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금이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 투자금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 외 조건들은 연식도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반영이 안 된 5에서 10년 차. 매수자가 망설이지 않을 연식. 2년 뒤에 내 매수자가 10년 넘었다고 안 사면은 8년 차를 사야겠죠. 최근 오피 분양가로는 4%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 거를 사는 게 좋습니다.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이면 좋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최저 200세대 이상이면 사는 게 좋습니다. 황금성 때문에 매도가 쉬우니까 세대수를 보는 거고요. 관리비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역 효성 해링턴처럼 세대수가 좀 많다 보면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의 반대말이 자주식 주차예요. 그냥 되는 거 땅에다가. 이 기계식 주차는 고장도 많이 나고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관리비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출차하는 데만 20분이 걸려요. 운전하러 가는데 20분 걸리는데 출차가 20분이면 그냥 택시 타게 되죠.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성실도 이런 거는 호객노노 보시면 나오고, 호객노노 보시면은 뭐 경비원이 있어서 좋다,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층간소음은 어떻다, 관리비는 이렇게 나온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룸 오피스텔이 오른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아주 급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저도 이제 급하게 매물을 사러 가봐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꼭 서울 원룸 오피스텔 마지막 막차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월달 중에 계약을 하고 6월 1일이 지나서 잔금 치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매도자에게 내가 빨리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한 500만원 깎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